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주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즌 여름 휴가가 몰려있는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7월, 8월 제주 여행 코스 베스트 20을 소개해드립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어울리는 곳들로 20곳을 선정해보았으니 같이 제주의 여름으로 떠나보실까요? 우선 제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는데 동쪽의 대표 함덕해수욕장과 서쪽의 대표 협지해수욕장은 극성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난 5월, 6월 여행에 추천을 이미 드렸고요. 사실 7, 8월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제주의 바다는 동쪽의 김영해수욕장인데요. 김영해수욕장은 제주의 몰디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에메랄드빛 바다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이고요. 제주스러운 현무암 바위지대와 붉은색 등대, 하얀 풍력 발전기까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상업시설들이 많은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김영해수욕장 앞은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주스러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바다인데요. 예전과 달리 김영의 인기도 많이 올라서 주차자리 찾기가 다소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보다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 여름 물놀이를 생각 중이시라면 김영해수욕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김영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세화해수욕장입니다. 세화해수욕장은 김영보다는 다소 아담하지만 세화라는 이름처럼 너무나 예쁜 바다인데요. 밀물일 때는 백사장이 거의 사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썰물일 때는 모래사장이 넓게 나타나고 수심이 꽤 얕아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세화해수욕장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김영보다는 상업시설이 꽤 있는 편인데 해수욕장과 어울리는 아담한 식당, 카페, 소품샵들이 많이 있어서 마을 구석구석의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동네인 만큼 정말 많은 애정이 가는 동네이니 여러분들도 세화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섬 속의 섬 우도입니다. 동쪽의 종달항과 성산항에서 배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섬인데 우도의 바다도 아름답기로는 제주에서 손꼽히는 곳인데요. 특히 홍조 단계로 이루어진 서빈백사 산호해수욕장의 물빛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도를 당일치기로 짧게 지나치시면 온전히 이 바다를 누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도의 진짜 맛은 마지막 배가 나간 뒤 사람이 없는 고요한 우도입니다. 이 조용한 우도에서 일몰도 감상하고 유유자적 스노클링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도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우도보트를 타시면 시원한 속도감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보트도 한번 꼭 타보세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진 판프포구 옆에 위치한 작은 포구인 월령포구입니다. 이곳은 해수욕보다는 스노클링에 조금 더 특화된 바다인데요. 만조 시간에 오시면 수심이 꽤 깊어지는데 포구 주변 바위 쪽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 바다인데요. 제주도 바다 곳곳에서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즐겼던 스노클링 포인트가 바로 여기 월령포구였습니다. 다만 포구는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안전요원 등이 없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히 즐기시는 게 좋고 모래사장이 거의 없고 바위가 많은 곳이라서 아쿠아 슈즈 등을 꼭 신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노클링이 다소 시시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야겠죠? 서귀포 앞바다의 섭섬, 문섬, 범섬은 제주의 대표적인 스쿠버 다이빙 명소입니다. 서귀포 시내에만 상당히 많은 다이빙 샵들이 위치해 있는데 산소통을 메고 구경하는 서귀포 앞바다는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바닷속에서는 알록달록한 예쁜 산호초들과 귀여운 물고기들과 바다 생명체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다이빙이 아예 처음이신 분은 체험 다이빙을 신청하셔서 강사님들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요. 저는 체험 다이빙을 해보고 또 해보고 싶어서 오픈워터 어드밴스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이번 여름 깊은 바닷속에서 제주의 무더위를 피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은 바다에서 잠시 나와 여름 제주의 꽃을 만나러 가볼까요? 한여름의 제주에서는 강렬한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맛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경숙 해바라기 농장, 함덕 서우봉, 항목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바라기가 이렇게 싱싱하게 피어있는 기간은 짧고 너무 무더워지면 해바라기들도 지쳐서 시들어버리고 매년 날씨에 따라 개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개화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해바라기와 함께 무더운 여름 제주를 만끽해 보시고요. 다음은 지난 5, 6월 영상에 이어서 수국 명소인데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제주의 수국은 대부분 6월 말부터 시들지만 한여름에는 또 다른 매력의 유럽 수국들이 제주도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오픈한 동화마을이 있는데요. 작년 촬영 당시 수국들이 많이 타버린 상황인데 올해 7, 8월에 방문하시면 보다 훨씬 예쁜 수국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화마을 자체가 수국을 제외하고도 정원이 워낙 예뻐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앞에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파는 특별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 한 바퀴 걷고 나서 음료도 즐기시면 좋겠네요. 물론 가격은 일반 스타벅스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 점은 미리 알고 오세요. 다음은 여름에 먹기 좋은 시원한 음식들을 먹으러 가볼까요?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한치. 한치는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이하게 다리가 엄청 짧아서 다리가 한치밖에 안 된다 해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썰이 있는데요.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아서 제주의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한치는 한치회, 한치물회, 한치찜, 한치전 등 다양한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데요. 제주의 거의 모든 횟집이 여름에는 한치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곳 추천해 드리자면 제주 시내에 위치한 도남 운선회센터. 한치 먹물이 들어간 부침개부터 쫄깃 부드러운 한치회, 너무나 부드러운 한치 먹물찜까지 들어가면 술이 쭉쭉 들어가서 제정신으로 나오기는 힘든 곳입니다. 다음은 여름을 대표하는 또 다른 메뉴인 콩국수를 먹으러 가볼까요? 제주도는 의외로 곳곳에 콩국수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당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서 콩국수 맛집들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초록빛의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남춘식당도 유명하고요. 브로콜리면이 들어간 통일가든의 콩국수도 요즘 웨이팅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외에도 동네마다 유명한 맛집들이 꽤 많이 있으니 여름 제주에서 콩국수 맛집 투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름에 제주하면 역시 빙수를 빼먹을 수 없죠? 특히 제주산 애플망고를 활용한 애플망고 빙수.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이제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는다는데 제주에는 그렇게 비싼 돈 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 시내에 위치한 빙수 맛집 앨리스. 여기는 우유로 만든 실타래 빙수 맛집인데요. 계절별로 제철 과일을 활용한 빙수들을 판매하는데 이 애플망고 빙수가 25,000원, 이 복숭아 빙수는 2만원. 얼음에 쌓여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빙수 안까지 과육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과일 가격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생과일 가격을 생각했을 때 빙수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지고요. 부드러운 식감의 실타래 빙수와 달달한 제주 과일이 합쳐지니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계속 방문할 것 같은 곳이고요. 이와 상반된 곳으로 추억의 얼음 빙수를 판매하는 빠빠라기도 유명한 맛집인데요. 가게 인테리어부터 빙수의 재료들까지 다시 10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요즘은 이런 얼음 빙수 파는 곳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곳인데요. 제주도민들의 소울 빙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빙수집입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빠빠라기 빙수도 도전해보세요. 여름하면 역시 삼복더위에 보양식을 빼먹을 수 없죠? 삼계탕도 좋지만 제주에서는 토종닭 샤브샤브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토종닭 유통특구로 지정된 조천읍 교래리에는 다양한 토종닭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야채들이 들어간 시원한 육수에 생 닭가슴살을 넣어 샤브샤브처럼 익혀 먹으면 되는데 닭가슴살이 퍽퍽하다는 편견과 달리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남은 부위로 닭백숙이 나오는데 토종닭이라 그런지 크기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흔히 먹던 치킨의 1.5에서 2배 정도 되는 크기라서
한 마리만 먹어도 4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마무리로 구수한 녹두죽까지 나와서 아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교레리에 여러 식당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음식 구성이 다 비슷해서 사실 어느 식당을 가도 평균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드리는 곳은 교레리가 아닌 남원읍에 위치한 연순의 가든인데요. 여기는 닭백숙이 보통 푹 익혀 나오는 것과 달리 굽네 치킨처럼 살짝 구워져 나와서 더욱 매력적인 곳입니다. 토종닭 굽네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여름에 저도 또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한여름의 제주 밤바다는 노상의 계절이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돗자리 깔고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낭만, 한 번쯤 다 꿈꿔보셨죠? 사실 제주도 어디에서든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제주시 탑동광장, 삼양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이호태우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노상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동광장은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식당 등이 많아서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노상의 명소입니다. 일몰 시간에 오면 멋진 일몰도 보실 수 있고요. 밤이 되면 곳곳에 버스킹 공연들도 펼쳐지는데 네, 저도 가끔씩 출몰합니다. 그리고 탑동광장은 도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광장에서부터 러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탑동광장에 오신다면 꽤 높은 확률로 저와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상의 낭만을 즐기는 건 좋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낭만을 즐기셨으면 본인들이 먹은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치웁시다. 다음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민물로 들어갑니다. 제주도 하면 바다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주에는 한라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곳은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강정천인데요. 1급수의 물이 흐르는 상당히 깨끗한 계곡으로 물속에서 은어와 송사리 같은 깨끗한 물에만 사는 민물고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심이 꽤 깊은 곳들도 있어서 바다처럼 스노클링도 가능하고요. 물이 굉장히 차가워서 아무리 더워도 금방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름 피서의 끝판왕 중 한 곳입니다. 또한 계곡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계절 음식점이 있는데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닭백숙을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이 다소 비싼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서귀포에 있는 손반천도 피서를 즐기기 좋은 계곡인데요. 강정천만큼 깊거나 넓지는 않지만 텐트 치고 시원한 과일 먹으면서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계곡이니 이곳도 한번 들려보세요. 다음은 제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간 중 하나인 돈네코 원앙폭포인데요. 이곳은 두 줄기의 폭포가 사이좋게 흐르는 모습이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과 비슷하다 하여 원앙폭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고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햇빛이 많이 들지 않아 애초에 기온도 낮은데요. 그래서 원래도 차가운 한라산의 계곡물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이 물에 발을 담궈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오래 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여름 피서지로는 이만한 곳이 없고 강정천과 마찬가지로 민물이다 보니 수영 후에 몸에 소금기가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내려가는 계단길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서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닷물과 제주 용천수가 합쳐지는 특별한 바다들인데요. 우선 서귀포시 중문 근처 하예동에 위치한 논진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천수가 나오는 곳, 용천수와 해수가 합쳐지는 곳, 그리고 바다까지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즘 비싼 호텔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인피니트 풀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극성수기의 비싼 호텔 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런 분들은 여기 자연이 만들어준 천년 인피니티 풀에서 시원하게 수영도 즐기고 멋진 인증샷도 남겨보세요. 다만 중간중간 성인인 저도 발이 안 닿을 만큼 깊은 곳들이 있고 모래사장이 아니라 돌바닥이기 때문에 아쿠아 슈즈 등을 꼭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바로 앞 평상이나 파라솔 등은 대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양해수욕장 옆에 위치한 쇳돌이물인데요. 이곳도 차가운 용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바다 바로 옆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민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여행객들보다 제주도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인데요. 다른 곳보다 훨씬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물놀이 명소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여름에 어떻게 피서를 즐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쇳돌이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바로 옆 삼양해수욕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뜯어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삼양해수욕장은 바다색이 엄청 예쁜 바다는 아니다 보니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니 쇳돌이물과 삼양해수욕장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무더운 여름 물놀이도 좋지만 시원한 실내 여행지도 궁금하시죠? 요즘 제주도에 정말 많은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생겼는데요. 전시관 내부가 엄청 시원하고 미디어 아트로 보는 제주의 여러 풍경들도 꽤나 색다르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주 미디어 아트 전시관의 원조격인 빛의 벙커가 있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아르떼 뮤지엄 제주, 콘서트장처럼 굉장히 넓은 홀에서 작품들을 즐기는 노형 슈퍼마켓,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아이바 가든까지 다양한 컨셉의 전시관들이 많아서 골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각 전시관별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여름하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시죠? 제주에는 제주의 이름을 딴 제주맥주 양조장이 있는데요. 아마 편의점에서 이 맥주 많이 보셨죠? 이 양조장에서는 양조장 투어를 할 수 있는데 맥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견학을 온 것처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투어가 끝나면 이렇게 맥주도 한 잔 제공되는데요. 양조장에서 갓 만든 맥주라 그런지 더욱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맥주를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이곳에 오실 때는 운전자분이 희생하시거나 사이좋게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름의 피서로 꼭 계곡과 바다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울창한 숲속도 더위를 피하기에는 괜찮은 장소인데요. 제주의 여러 숲 중에 여름에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한국 최남단 휴양림인 서귀포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해발 700m에 위치한 휴양림으로 서귀포 시내와 비교했을 때 약 10도 정도 기온이 낮아서 여름에 와도 비교적 쾌적하게 숲길을 거닐 수 있는데요. 오르막길이 심하거나 하지 않고 데크길들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여름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귀포의 풍경과 한라산 능선이 정말 예쁜 곳이고요. 특히 여기는 야영장도 있어서 캠핑도 즐길 수 있으니 여름 제주에서 쾌적한 캠핑할 곳을 찾으신다면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방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주의 여름은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여름에 습도가 높은 만큼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색의 불타는 하늘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몰을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제주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수월봉 일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에 들어가는 수월봉은 멋진 일몰 명소일 뿐만 아니라 지질 트레일 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길들을 그냥 걸어도 좋고 근처 렌탈샵에서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달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수월봉은 차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오름이라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요. 만약 조금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근처에 위치한 당산봉 오름도 추천드립니다. 오르막길을 다소 올라야 하지만 그만큼 높은 곳에서 수월봉은 물론 차기도와 풍차 해안도로를 비롯해 서쪽 일대를 내려다보며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올라올 가치가 아주 충분히 있는 오름이니 조금 힘들더라도 꼭 올라와서 인생 일몰을 만끽해보세요. 번외로 한 곳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제주도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인 만장굴,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 곳이죠. 만장굴은 동굴인 만큼 항상 온도가 낮은데 더운 여름에 가면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 동굴의 공기가 아주 시원한데요. 물론 동굴이다 보니 습도가 높은 게 단점이지만 무더운 여름 햇빛을 피해 어두운 동굴을 다시 한번 탐험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주의 극성수기, 무더운 여름 7, 8월에 가면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제주 바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좋은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 20곳을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주의 구석구석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